안녕하세요. 펜션 연구소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한 1년 만에 영상 새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션 연구소 TV에서 지금까지는 펜션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펜션 허가, 이런 내용을 주로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미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물론 창업을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모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는요, 객실 판매 플랫폼들의 인기 순위를 집계내 본 자료입니다.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아니면 카카오 채널 이런 걸 이용해서 객실 판매를 완전히 자력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런 분들보다는 객실 판매 대행사, 그러니까 객실 판매를 대행해주는 숙박 중개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객실 판매 중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객실 판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걸로 불리든 펜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 만약에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인기 있는 플랫폼에 입점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예약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기 순서를 정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하고 나와 있는 게 있다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인기 순위를 매길까 궁리를 하다가요, 네이버 검색 횟수를 활용해서 인기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요, 네이버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만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검색된 횟수를 합계를 낸 다음에 다시 그 숫자를요, 365일로 나눈 숫자입니다. 컴퓨터에서 검색된 거, 모바일에서 검색된 거, 이 횟수 다 합한 겁니다. 표를 자세히 볼까요? 1위가 에어비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는요, 네이버에서 에어비앤비 이렇게 검색하는 횟수가 컴퓨터랑 모바일 합해서 하루에 33,000회 정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위인 야놀자가 에어비앤비의 절반이 좀 안 되는 15,000회 정도네요. 3위인 여기어때는 야놀자보다 조금 더 적은 11,000회 정도입니다.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이 세 가지 플랫폼이 객실 판매 어플리케이션 3대장입니다. 4위부터는 비중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 순위를 보면서 네이버는 왜 빠졌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검색하는 사람들은 국내 숙소가 아니라 해외 숙소 검색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 펜션 예약이 왜 이 3등 안에 들지 못하는지, 에어비앤비가 진짜 해외 숙소를 찾는 사람들만 검색하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봤을 때 3대장은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순서인데요. 야놀자랑 여기어때는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의 절반도 안 되는 비중이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등, 3등이라고 해도 에어비앤비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인기도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인기 순위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인기 순위 4위는 스테이폴리오입니다. 스테이폴리오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아주 많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폴리오는 전국의 이른바 감성 숙소라고 할 만한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제주 지역에 있는 펜션들 위주로 입점을 해 있다가요, 지금은 전국에 꽤 시설이 좋다 하는 펜션들 수백 군데가 입점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객실 판매 플랫폼이긴 한데요.
코로나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스테이폴리오 하루 평균 검색 횟수는 2,000회가 조금 넘네요. 가장 검색 횟수가 많은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2위인 야놀자가요. 에어비앤비의 48.3%좀 차지하고요. 3위인 여기어때가 34%, 스테이폴리오가 6.6%입니다. 에어비앤비의 6.6%다 이러면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요. 스테이폴리오는 충성 고객들이 좀 많은 사이트입니다. 정말 여행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특히 숙박비로 비용을 좀 많이 써도 괜찮은 숙소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주로 검색을 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스테이폴리오는 객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시설 좋은 그리고 믿을 만한 펜션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 6.6%라는 게 숫자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셀링 파워는 이 숫자보다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요. 이 스테이폴리오에 입점만 돼 있어도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펜션을 찾는 사람들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스테이폴리오에 예전에는 펜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펜션이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안 되는 펜션들도 요즘은 좀 많은 편입니다. 스테이폴리오에 들어간다고 다 예약률이 높은 시대는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펜션 시설에 자신이 있고 좀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여기 들어갔을 때 아직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플랫폼은 원하기만 하면 다 입점을 시켜줘요. 그런데 스테이폴리오는요, 아무 펜션이나 입점시켜주지 않습니다. 스테이폴리오라는 플랫폼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받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스테이폴리오에서 홈페이지라든가 뭐 사진을 보면서 온라인상으로 1차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 합격이 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죠.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기 순위 5위는 데일리 호텔인데요. 검색 횟수가 에어비앤비 대비해서 2.2%밖에 안 되네요. 예전에는 데일리 호텔이 이것보다는 인기가 훨씬 많았는데요. 데일리 호텔이 야놀자에 매각이 됐어요. 야놀자에 매각이 된 후에 요즘은 통 마케팅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인기 순위 6위는 스테이 인터뷰라는 곳인데요. 이 스테이 인터뷰는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테이 인터뷰는 처음에는 그냥 펜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한 개의 펜션 이름이었어요. 스테이 인터뷰 강릉, 스테이 인터뷰 영동 이런 식으로 뒤에 지점명 같이 이렇게 붙이는 그런 식이 됐죠. 요즘은 스테이 인터뷰라는 이름을 가진 펜션들이 10군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일종의 객실 판매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인터뷰라는 것은 펜션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판매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아직은 뭐 20개 미만인데 전국으로 사업체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스테이폴리오를 검색하는 횟수가 에어비앤비를 검색하는 횟수 대비 6.6%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 인터뷰는 2.2%입니다. 스테이폴리오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펜션 수는 훨씬 더 적으니까 이렇게 아직은 입점이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검색 횟수는 많은 이런 프랜차이즈에 가맹이 돼 있으면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 인터뷰도 아직까지는 일반 펜션들을 입점시켜 주지는 않아요. 스테이 인터뷰가 직접 설계하거나 시공하거나 리모델링한 곳들 이런 곳들만 일단은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인기 7위인 구공스테이라는 곳입니다. 구공스테이도요, 스테이 인터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의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테이 인터뷰랑 비슷한 펜션 건축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스테이폴리오처럼요, 구공스테이가 시공하지 않은 펜션들도 사이트에 다수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폴리오는 깐깐하게 심사해서 숙소의 수준을 꽤 높게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구공스테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준이 썩 높지 않다고 느껴지는 숙소들도 꽤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펜션 건축 프랜차이즈보다는 펜션 객실 판매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업 방향을 약간 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기 순위 8등으로 소개할 곳은 리브 애니웨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리브 애니웨어는 일반적인 펜션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주로 한 달 살기 숙소 같은 좀 장기 체류형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 대비 1.5%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도 없죠. 경쟁자가 별로 없는데 1.5%라는 얘기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9등은 비클래시라는 펜션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비클래시는 아직까지는 키즈풀빌라 위주로 펜션 건축을 하고 있어요. 가서 잠을 자는 건 아니고 당일 이용권을 구매해서 가거나 뭐 반일 단위 구매해서 아이들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 그런 룸을 요즘 파티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파티룸도 키즈풀빌라랑 실내 구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비클래시는요, 키즈풀빌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파티룸도 요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래시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로 키즈풀빌라, 그런 파티룸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20개 미만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비클래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리모델링한 그런 펜션들만 입점을 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확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구공스테이, 스테이 인터뷰, 비클래시 이 세 군데가 펜션 건축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인기 순위 10위 소개하겠습니다. 인기 순위 10위는 미스터 맨션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미스터 맨션은 리브 애니웨어와 같은 장기 체류형 객실 판매 플랫폼입니다. 미스터 맨션이라는 사이트가 사실은 더 먼저 생겼는데요. 마케팅을 좀 잘 못했는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검색 횟수가 리브 애니웨어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기 순위 11위는 위홈이라는 곳인데요. 위홈은 주로 외국인 도시 민박으로 허가받은 숙소들이 내국인 투숙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출입구에서 1km 이내에 있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이 위홈이라는 데 등록을 하면요, 연간 180일 동안 내국인을 받을 수 있어요. 위홈이라는 사이트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울에서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미스터 맨션보다도 찾는 사람은 더 적어서 하루 검색 횟수가 141명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적긴 하죠. 위홈에 등록되어 있는 숙소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하루에 141명밖에 일반인들이 검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위홈이라는 사이트가 위험해 보이기는 하네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위홈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위홈에서는 방이 안 팔리잖아요. 하루에 141명밖에 검색을 안 하는데 방이 팔리겠냐고요. 그래서 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에어비앤비에 입점해서 방을 팝니다. 원래 위홈에서만 객실 판매를 하도록 돼 있어요.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위홈이거든요. 그런데 위홈이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 수가 별로 없으니까 객실 판매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록은 거기에 해서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180일 내국인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은 맞춰놓고 객실 판매는 에어비앤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법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인기 순위로 돌아오겠습니다. 12위가 떠나요고요. 13위가 온다입니다. 이 두 군데는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객실 구매 어플리케이션의 성격보다는요, 펜션 사업자들이 실시각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강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루 검색 횟수는 별로 안 되지만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펜션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 순위가 뭐 12위다, 13위다 이런 순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2위 떠나요는요. 펜션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시간 예약 달력이고요. 온다는 펜션 사업자들 중에서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업체가 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온다는요. 에어비앤비랑 연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야놀자랑 여기어때, 떠나요 이런 플랫폼들은요. 에어비앤비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온다는 에어비앤비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계속 펜션 입점수가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객실 예약 플랫폼 1위부터 1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13위 안에 네이버 펜션 예약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네이버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검색 포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 포탈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통계 조사에서는 빠져요. 언제나 빠져요. 그래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사실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저한테 순위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를 능가하는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펜션 예약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뭐 가평 펜션, 경주 펜션, 가평 풀빌라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펜션 하시는 분들 예약 상황 이렇게 보면은요.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인스타에 둥지를 틀고 오직 인스타에서만 마케팅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빼고는 네이버 예약이 거의 들어오는 예약의 7, 80%는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객실 판매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 에어비앤비를 능가하는 1등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를 찾는 사람들은 별로 검색하지 않는 단어니까 국내 숙소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태가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점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어비앤비가 이 검색 순위에서 1위인 것은요.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4년 전, 5년 전에도 1위였거든요. 그때 제가 해외 숙소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을 한번 생각해 봐요. 2021년이면은 코로나가 가장 극으로 달릴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에어비앤비에 미리 들어가서 예약을 미리 해놓고 이럴 수가 없는 단계였어요.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이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요.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거의 생각도 못하던 시기에 네이버에서 하루 평균 검색된 검색 횟수입니다. 1년치를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요. 에어비앤비가 하루에 검색된 횟수가 27,263회고요. 야놀자가 검색된 횟수가 16,219회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 27,263을 100%로 봤을 때 야놀자 검색 횟수의 비중을 따져봤더니 59%가 나왔고요. 여기어때 비중은 2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 때도 에어비앤비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해외 숙소를 검색하는 경우였다면 이때 야놀자 검색 횟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80%, 90%는 나와야지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기간에도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에어비앤비에서 국내 숙소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도 전체 에어비앤비 검색 횟수의 10%에서 15% 정도가 해외 숙소를 검색하는 사람들이고 85%에서 90%는 국내 숙소를 검색하는 사람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객실 판매 어플리케이션 인기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펜션연구소라는 블로그랑 여기 유튜브에 일방적으로 글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제 얘기만 한 셈이죠. 앞으로는 펜션이나 야영장 사업 하시는 분, 아니면 이 사업을 창업하려고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하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이나 영상 올리면 아무래도 큰 주제를 정해서 올리게 되니까 자잘한 부분까지 다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까지 묻고 답하면서 더 풍성한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펜션 연구소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으니까 다들 오셔서 의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도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단톡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좋은 대답 많이 해주시면 펜션 사업하는데 아주 요긴한 소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단톡방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아예 펜션 연구소 소통방 이렇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입장 비밀번호 같은 거 없고요. 어느 정도 성원이 되고 진짜 고급 정보가 오가는 시점이 된다. 그때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비밀번호 걸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의 여러 엑셀 원본들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단톡방 회원들에게는 조만간 무료로 배포도 할 예정이거든요. 많이 와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이제는 띄엄띄엄 올리지 않고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